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표이사야.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살아도 되죠. 남에게 내 월세를 주느니 내 아바타에게 월세를 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 돈이니까. 언젠가는. 브라보. 세입자가 네. 계약하려고 봤는데 이게 법인이야. 그럼 좀 꺼리진 않나요? 꺼려 하는 게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네. 네. 예를 들면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표이사야.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살아도 되죠. 법인이라는 거 나의 아바타라고 했잖아요. 가상의 나의 아바타인데 이런 관계를 특수관계자라고 해요.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가 거래를 원칙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하고 거래하듯이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 뭘 줘야 돼요? 월세 줘야 될 거예요. 월세나 전세?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아, 그럼 제가 법인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근데 그 집에 전세가는 지금 7억이다. 네. 그럼 제가 제 돈을 7억을 걷다가 넣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남한테 전세금 주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강남 쪽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예.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왜냐하면 남에게 내 월세를 주느니 내 아바타에게 월세를 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 돈이니까. 언젠가는. 브라보. 그리고 법인이 돈을 쓰거나 나갈 때, 그러니까 법인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아까 뭐랬어요? 증빙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빼려면 그만한 증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증빙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가지급금, 임시적으로 빼간 돈이라 대표가 임시적으로 빼간 돈이라 봐서 언젠가 그 돈 집어넣어야 돼요. 네. 잠깐 빌려 쓴 돈이에요, 법인한테. 내 아바타에게 네. 잠깐 빌려 쓸게 하고 쓰고 다시 언젠가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세입자가 네. 계약하려고 봤는데 이게 법인이야. 그럼 좀 꺼리진 않나요? 일반적으로 좀 꺼려 하는 게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네.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슨 이상한 네. 회사가 검색해봐도 뭐 나오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약간 두려움을 갖고 좀 불안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 그런 계약의 문제는 중개사님들이 잘 해결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중개사님 자체도 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이제 중개가 좀 틀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고 월세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신 분이 또 어느 중개사가 잘하냐 이것도 또 찾는 분도 있어요. 법인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정확히 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중개를 좀 설득력 있게 이해를 잘 시켜줄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아파트한테 넘기려고 해요. 그럴 때 이미 법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방식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가액이 좀 낮을 때 이게 좀 쉽게 할 수 있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이 한 2억 정도 되는 빌라가 있었어요. 본인의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양도 차익이 거의 8억 정도 됐어요. 근데 자기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를 양도 차익이 얼마였다고요? 8억. 아니 2억짜리였는데 10억이 됐다는 얘기야? 빌라가 2억, 다른 아파트는 이제 10억이 좀 넘는 건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봤더니 이 아파트의 양도 차익 자기가 이익 본 게 8억 정도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0% 중과세가 돼서 세금이 한 4억 정도 나와요. 못 내죠. 내겠어요? 못 내죠. 그냥 무덤까지 가져갈래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걸 팔아야 될 상황이 맞는데 해결책이 없냐. 그때 해결책은 먼저 빌라를 팔면 되는데 이게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려.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빌라를 2억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시세가 아바타에게 넘기면 되죠. 아바타. 매매 형식으로 2억밖에 안 되니까. 왜냐면 이제 전세 들어가서 하면은 실제적으로 거래할 금액이 그때 전세가 한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 법인이 있으면은 매매가 가능하죠. 법인한테. 그렇게 법인 쪽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양도 차익 8억 정도 되는 걸 팔아서 비과세 받고 이제 세금 얼마 안 냈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비과세가 됐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양도 당시가 기준이에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몇 채냐 이렇게 따지는데 10억이 넘었는데요? 네. 10억이 넘었어도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9억이 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계산을 해서 하니까
은인을 만났다고 눈물 흘리셨겠어요. 예, 눈물이 날 줄 알았더니